네,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배열을 왜 쓰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나 어디서 성적, 뭐 이름, 이러한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명을 관리하려고 하면 하나씩 여기에 변수를 지정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값을 입력해주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한 가지로 묶어주는 그런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은 같은 자료형, 뭐 인트면 인트, 뭐 플로트면 플로트, 뭐 여러모로 같은 자료형의 변수를 일렬로 늘어뜨려 온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 차시랑 시험 전에 배웠던 반복문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상당히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열을 선언하기 위해서 배열의 형태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맨 앞에는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써주면 돼요. int 뭐 여러분도 아는 거 뭐 여러 뭐 롱이나 여러모로 있으니까 그런 자료형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의 이름을 써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에 들어가는 게 이 배열의 크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세보셔도 알겠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보이겠지만, 이게 지금 배열의 요소가 10개잖아요. 지금 얘가 이 10개가 값이 요소들이 이게 10개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크기가 얼마인지 지정을 해 주게 되고, 대괄호 안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선언할 때 중괄호로 이렇게 값을 묶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모로가 더 있으니까 그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자료형, 배열 이름, 요소 개수, 배열의 요소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배열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코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 다룰 모든 코드들은 살짝 다를진 몰라도 비슷한 코드들로 지금 위키 문서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타이핑하시기 귀찮으시면 그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include 이거 써 주시고, using namespace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쓰는 거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배열을 아까 말한 대로 선언을 해 주는데, 지금 여기 10일, 20일 위에 빨간 글씨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어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1 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배열의 이것을 인덱스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빨간 0, 1, 2, 3, 4 이런 인덱스는 0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요소의 인덱스는 크기보다 하나 작은 거. 당연하겠죠. 1 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0 부터 크기가 10인 배열은 0 부터 9 까지의 인덱스를 가지는 걸 볼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걸 출력을 해 보면, 이 배열을 출력을 해 보면 0 번째 인덱스 0을 가지는 첫 번째 요소를 출력을 해 보면 11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2 출력하면 두 번째 요소가 아니라 인덱스가 2인 세 번째 요소 33이 출력이 되고, 마지막 요소도 9 해서 110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 보면 마이너스 1, 10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저희가 한번 출력을 해 보려고 이런 식으로 써 놨잖아요. 근데 보시면 전혀 이제 알 수 없는 값이 출력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 인덱스 요소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0 부터 9 사이 값을 벗어났을 경우에 아무런 것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쓰레기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배열을 선언하면서 값을 선언할 때 이 중괄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하나하나, 배열 하나 딱 빠졌는데, 이것만 그러면 짧게 보고 갈게요. 어 지금 보면 이게 요소 조건 두 번째 이게 있는데요. 위에서는 이렇게 중괄호 이용해서 한꺼번에 선언을 해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배열 이름이랑 크기만 딱 선언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선언을 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변수는 선언하시 뭐 int 너밀 이런 식으로 선언하듯이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선언을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0 부터 3 까지만 0, 1, 2, 3 4 개의 요소만 선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아직 비주얼 스토리를 안 켜놔 가지고 값은 못 보여 드릴 것 같은데, 이거 직접 해 보시면 2는 33이 깔끔하게 잘 출력이 나와요. 근데 4는 저희가 선언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이 4라는 요소 인덱스 값이 있긴 하지만 이 5라는 크기 안에 선언을 해준 값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값이 출력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괜찮으신가요? 다 괜찮으신가요?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아이고 스크래프가 이거 있나? 아 맞다. 네. 이번에 이거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중괄호로 처음에 얘를 선언을 할 때 값을 다 부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어 배열의 이름과 크기까지만 딱 일단 선언을 해 줘요. 그리고 이제 입력받는 거 이 씬을 이용해서 0 부터 0, 1, 2, 3 이렇게 다 입력을 받아 보면 2 에다가 보면 지금 5, 6, 4, 8을 입력을 해 주면 인덱스가 0인 첫 번째 요소에 5, 1인 두 번째 요소에 6, 2인 세 번째 요소에 4가 이렇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소가 4로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아까도 있었던 문제, 선언하지 않았던 것은 이상한 값이 출력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순서를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잘못 알았던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배열 0으로 초기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배열 0으로 초기화하는 거는 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뭐 그중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이상한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완전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런 마이너스 뭐 이런 이상한 값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그냥 0 우리가 만약 입력해 주지 않으면 그냥 0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크기는 10 이잖아요. 그러면 값이 10 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값이 3 개만 들어가요. 그럼 이게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채워져요. 그래서 11 이니까 11은 이제 0에 채워지고 인덱스가 0인 거에 얘는 인덱스가 1인 거, 인덱스가 2인 거에 이렇게 차례차례 잘 채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인덱스 0 하고 2 에는 10 하고 33이 제대로 나오고 저희가 미처 선언해 주지 않았던 거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줘도 얘는 0 으로 잘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보다 작게 입력을 한다면 나머지가 이제 다 0 으로 설정이 되는 그런 식으로 초기화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전부 다 0 으로 이제 초기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무것도 안 넣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넣으면 지금 이 값들이 다 0 으로 전부 초기화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시죠? 그죠? 다음 여기부터 살짝 어려우실 수 있어서 살짝 이제 사이즈 오프라는 거를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네 봅시다. 사이즈 오프는 어떤 거냐면 이 크기를 구할 수 있게 해 주는 바이트 단위로. 그래서 인트의 크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4 바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 오프 함수를 넣고 이 괄호 안에 뭐를 구하고 싶은지 우리가 크기를 구하고 싶은 거 자료형이면 자료형, 변수면 변수, 이렇게 배열이면 배열, 자료형이면 자료형 이렇게 입력을 해 주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int를 이 함수에 넣어서 출력을 하면 4 바이트가 잘 나오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변수를 int형으로 선언을 해 줬잖아요. int형으로 선언을 해 줬기 때문에 이 4 바이트가 똑같이 위에 거랑 같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배열은 보면 여기 크기를 안 넣어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크게 어 지금 당장은 보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네 보면 8 개잖아요 크기가. 근데 지금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8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3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 쪼끔만 이따가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int 말고 다른 애들도 잘 나오는 얘 같은 경우는 4 바이트거든요.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얘가 왜 32 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 어 얘가 왜 30 이냐면 보면 아까 이 num1 이라는 변수가 4 바이트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int형이죠, 이 배열은. 그럼 얘네 값들 하나하나가 모두 4 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4 바이트의 크기를 갖기 때문에 4 곱하기 8을 해서 32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32라는 값은
우리는 보통 쓰게 되면 8 이라는 크기가 필요하지 30 이라는 값이 크게 필요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해 주면 되냐? 뭐 쉽겠죠? 뭐 얘를 인트형으로 나눠 주거나 아니면 이 값 하나의 크기로 나눠 주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사이즈 오프 이 함수 얘기를 왜 말을 했는지 또 알 수 있어요. 왜냐 음 지금 보면 포문을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 이제 요소를 하나하나 출력하려고 포문을 쓰려고 해요. 포문을 쓰려고 해서 이제 i는 0 부터 시작해서 얘네보다 작은 값, 어떤 값의 사이즈 오프 이 배열에다가 인트형으로 나눈,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크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크기보다 작은 값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건데, 사이즈 오프를 왜 쓰냐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이 이거 길다고 쓰기 싫다고 그냥 10을 딱 입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이 배열의 크기를 5로 바꾸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5로 바꾸고 다 수정을 했다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뭐 반복문 하나나 뭐 그런 거를 빠뜨린 거예요. 이 전체 크기 값을 수정을 해 줘야 되는 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건드려 주지 않아도 전체 크기가 저절로 계산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이런 사이즈 오프 함수 값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 오프 함수 값을 써 가지고 크기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얘가 알아서 바뀔 수 있게 써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문은 이제 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도 될까요? 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괜찮나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역순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데, 역순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만 딱 쓰시면 안 돼요, 크기까지만. 아까 크기는 10 개여도 마지막 인덱스 값은 크기보다 하나 작은 값이니까 빼기 1을 해준 것부터 시작을 해서 0 까지, 0 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고 하나씩 빠지는 거, i 값이. 그래서 이 9 부터 0 까지 잘 출력이 되게 하면 역순으로, 아까와는 다르게 역순으로 출력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이걸 또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의 요소 합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어 여기 보면 일단 배열을 선언을 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출력할 이 배열 요소의 합계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 줘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얘 변수도 0 으로 초기화 시켰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배운 거, 뭐 이거 역순으로 더하든 뭐 이렇게 순방향으로 더하든 상관없겠지만 이거는 뭐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순방향이 좀 더 확실히 보이긴 할 테지만. 그래서 이 sum이라는 변수값 0 에다가 하나씩 인덱스 값 0 부터 9 까지 10 개의 값들을 전부 다 넣어서 더해 주고 출력을 하면 1 부터 10 까지 더한 값이 55가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2 차원 배열인데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는지 생각보다 진도가 빠르게 나가네요. 네. 2 차원 배열은 뭐냐면, 아까는 한 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 줄로 이어져 있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표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세로 방향도 있고 가로 방향도 있는 표처럼, 그 대신에 아까처럼 0 부터 시작하는 각 행과 열이, 이 행도 0 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얘는 0,0, 뭐 얘는 0,1, 0,2, 0,4 이런 식으로 각각 칸이 표 느낌처럼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배열인데요. 그래서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2 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거를. 그래서 3이랑 4잖아요. 그러면 이 3은 세로 크기예요. 세로 먼저. 4는 가로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가로 크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11, 55, 99 이렇게 세 줄 있고 11, 22, 33, 44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 가로에는. 이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엔터를 다 쳐 놨는데 이거는 살짝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쳐둔 거고, 안 쳐 두셔도 실행은 잘 돼요. 이 배열은 잘 선언이 되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엔터를 쳐 주면 네, 보기 더 코드를 읽기 더 쉽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0하고 0, 세로가 0이고 가로가 0인 거 11이겠죠? 11 잘 나오죠? 세로가 1이고 가로가 2인 거, 세로가 1이고 가로가 2인 거 77.
이런 식으로 해서 읽어 주시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확실히 2차원 배열은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영 가뜩이나 배열 0 부터 시작하고 그런 것도 헷갈리는데 이제 그 값이 두 개가 되니까 더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게 잘 보시면 되고 어 이제 이거는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중괄호 이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그 선언만 해 주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당연히 동일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초기화기인데 영어로 초기화기도 감이 잘 오실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덜 채워지면 원래 크기보다 덜 채워지면 중괄호로 선언할 때 덜 채워지면 나머지가 다 0 으로 초기화가 되는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 요소 이 첫 번째 요소 이 0, 0을 제외하면 다 0 으로 초기화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부 다 0 으로 하는 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 비우면 되겠죠. 2차원 배열에서 좀 더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다음 게 살짝 헷갈리실 거예요. 이전까지 질문이나 그런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거 사이즈 오프 사용해서 2차원 배열 크기 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원래 이 주석을 제가 잘 안 넣는데 이건 주석을 넣어 둔 게 제가 말로만 들으면 이게 뭐였고 이게 뭐였고가 엄청 헷갈리실 것 같아서 주석도 코드에 넣어 놨어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까 1차원을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이렇게 전체 크기가 4바이트 값을 하나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 크기 값을 이렇게 나눠 주는 형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2차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가로 한 줄의 크기는 가로 한 줄의 크기는 일단 행 하나를 떼와야겠죠. 행 하나. 행 하나를 떼오면 세로가 0인 거. 인덱스 값이 0인 거를 한 줄을 떼와요. 그런 다음에 이 하나하나 값이 다 인트형의 크기일 테니까 그걸로 나눠주면 가로의 크기 4가 잘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세로 값 같은 경우에는 전체 크기에다가 이 큰 거 하나가 이 줄 하나가 차지하는 게 얼만지 나눠주면 이게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전체 크기를 제가 빠뜨렸는데 인트형이 4바이트가 총 3 곱하기 4 12 개가 있으니까 전체 크기는 48 이고 이 48 중에서 가로 크기는 한 줄을 떼어온 4 곱하기 3 12를 4로 나눠줘서 아 네. 12를 4로 뭐지? 잠시만 헷갈렸다. 4, 4, 16 이죠. 네. 4, 4, 16을 4로 나눠줘서 4가 나오게 되고 가로 크기는 전체 48을 요거 16으로 나눠줘서 3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가로, 세로 따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사이즈 오프를 2차원 배열에도 적용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걸로 반복문에 한번 써 봐야겠죠? 그래서 이 반복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 위에 있는 거, 아래 거는 세로 이렇게 해서 i는 0 부터 시작해요. i는 0, 세로. 세로는 0 부터 시작해서 세로 크기보다 작게. 그래서 0 부터 2 까지 가겠죠? 이 세로 크기가 3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0 부터 일단 0이 들어가요. 0이 들어가고 가로 크기 또 0이 들어가고 그다음 거 아직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다음 거 1, 2, 3 해서 0,1인 11, 22, 33, 44 하고 이게 엔터가 쳐지고 이게 이 루프가 끝나면 다시 이제 i로 돌아가서 55, 66, 77, 88 출력하고 엔터 쳐지고 99, 110, 121, 13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순서대로 할 수 있고 역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아까 했다시피. 그래서 인덱스는 항상 크기 값보다 하나 작으니까 빼기 1 해 가지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엔터씩 한번 쳐 주고 역순으로 출력을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 보여드리고 푸는 시간 드릴게요. 먼저 구할 거는 입력된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5명의 점수를 받아서 평균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수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서 한번 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2 분? 3 분? 3분 정도 드릴게요. 일단 풀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문제가 점수 평균을 구하는 거였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숫자가 소수일 수 있기 때문에 플로트 스코어 5를 선언해 주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썸은 나중에 5명 숫자의 합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0으로 초기화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5개의 숫자를 시인으로 입력을 한 번에 해 주고 동시에 썸에다가 방금 입력한 숫자를 더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포문이 다 끝났을 때 썸에는 5명의 점수의 합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Cout으로 평균은 썸 나누기 5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였고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채팅으로 질문해 주세요. 네, 없으시면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부터 조금 어려워서 6분 정도 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세 자리 자연수 A, B, C를 각각 받고 그리고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한 거를 그 계산 결과가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몇 개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약간 복잡한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세 자리 자연수 3개의 곱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13이라고 치면 1 하나, 3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0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우선 18분이 돼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설명해 볼게요. 저희가 구해야 했던 게 세 자리 자연수 3개를 곱한 값이 0부터 9까지가 각각 몇 개가 사용된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먼저 num1, num2, num3 3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 주고 그리고 result까지 선언해 줍니다. 이 result는 나중에 그 3개의 숫자를 곱할 때 사용될 거고요. 그리고 그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각각 몇 개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0부터 9까지는 총 10개니까 10개짜리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해 주고 0으로 초기화를 해 줍니다. 이게 0으로 초기화하는 거였죠. 그리고 새 자연수를 입력을 받아서 저장을 해 준 다음에 result에다가 3개 곱한 거를 저장을 해 줘요. 그리고 이 while 안의 문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 첫 번째 거는 그 배열의 result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번째에다가 1을 더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13이었으면은 array 3에다가 1을 더하겠다는 거죠. 여기 이 선언에서 array 0에는 0번째에는 0의 개수가 array 1에는 1의 개수가 그리고 array 9까지 있으니까 array 9에는 9의 개수가 저장되게 될 건데 네, 여기서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1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줄은 그 result를 10으로 나눈 거를 다시 저장을 해서 다음 바퀴를 돌 때 그 다음 숫자에 대해서 이거를 똑같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while 안에가 result가 0이 되면은 멈춘다고 돼 있죠? 근데 result가 0부터 9까지면은 10으로 나누면 이렇게 몫이 0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포문으로 이거를 출력해 주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원하는 값을 얻었죠.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받을게요.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예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문제는 배열이 이미 주어져 있고 여기 array 5해서 2, 6, 3, 5, 1이라고 주어져 있죠? 이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출력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가장 큰 수랑 그게 몇 번째 숫자인지. 여기서는 그 6이 가장 큰 숫자여서
여기부터 0, 1, 2, 3, 4니까 이게 1이죠? 그래서 인덱스는 1이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25분까지 될까요? 한 26분까지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 부족하시면 더 드릴게요. 다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28분 돼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저희가 가장 큰 수랑 가장 큰 수의 인덱스를 구하고 싶었죠. 네, 그래서 일단 배열은 26351로 이미 주어진 배열이고 저희가 구할 거 largest number와 largest index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초기화를 array 0번째랑 0으로 각각 초기화를 해주는데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초기화를 해주고 싶은데 만약에 0 이런 걸로 초기화를 하면 array 5 안에 있는 숫자가 지금은 26351로 다 양수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거였으면 0으로 초기화하면 0보다 큰 수가 없어서 나중에 largest num이 0이라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숫자 중에 하나인 0번째 숫자, 즉 2로 지금 초기화를 해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문 안에 들어오면 지금의 largest num, 즉 2죠? 2를 i번째 숫자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일단 i가 0일 때는 2랑 2를 비교하니까 이 부분을 만족하지 않죠? 근데 i가 1이면 2와 6을 비교해서 largest number에는 새로운 6이 저장돼요. 그리고 이 i가 지금 2였으니까 아니지 1이었으니까 largest index는 1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5번을 다 돌고 나면 2635일 중에 가장 큰 숫자인 6만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Cout으로 두 개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으시면 다음 문제 한번 해볼게요. 다음 문제는 버블 솔트인데 이거 여기 안에 있는 배열 요소들을 오름타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자주 사용돼서 버블 솔트라고 이름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조금 어려워서 10분 시간 드릴게요. 10분 추가 시간 없이 10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말씀 주신 대로 버블 솔트가 숫자를 하나씩 뒤로 보내는 건데요. 큰 숫자를 하나씩 뒤로 보내서 결국은 앞쪽부터 오른차순으로 정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한번 코드를 살펴볼게요. 일단 데이터 3, 14, 289는 문제에서 주어졌던 거고 여기 n은 5라는 거는 이 요소의 개수고요. i, j는 나중에 포문에서 사용될 변수들이고 템프는 좀 이따가 사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이중 포문을 살펴볼 건데 이 안에 if문부터 볼게요. 여기 if문을 조건은 일단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j가 j 플러스 1보다 크면 이라는 건데 저희가 오름차순으로 아까 큰 수를 점점 뒤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j에 들어간 숫자가 j 플러스 1보다 크면 그 두 수를 바꾸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거를 PPT를 한번 보실게요. 먼저 데이터 J에는 14가 저장돼 있고 J 플러스 1에는 2가 저장돼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두 수를 바꾸고 싶은데 지금 데이터 J는 데이터 J 플러스 1이라고 해서 14에다 2를 저장해버리면 지금 두 개 다 2가 저장돼 있어가지고 데이터 J 플러스 1에다가 14를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2를 템프에다가 임시로 저장을 한 겁니다. 아까 선언했던 템프 정수 거기다가 임시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14를 데이터 J 플러스 1에다 옮기고 그리고 데이터 J에다가 템프에 있던 2를 옮겨요. 지금 여기는 템프가 비어 있는데 그럼 둘 다 2가 되긴 하겠죠? 하여튼 그러면 결과적으로 데이터 J는 2 그리고 데이터 J 플러스 1은 14로 두 가지 정수가 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if문 안에서 만약에 데이터 J에 있는 수가 J 플러스 1보다 크면 그 두 개를 서로 바꿔서 큰 수를 D로 보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밖에 있는 폼문 두 개를 살펴볼 건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던 건데 여기가 n-i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일단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살펴보면 만약에 i가 0이면 j는 0부터 그 n이 5니까 4까지 이걸 비교하게 될 텐데 그러면 0 여기 if문 안에서 0과 1, 1과 2, 2와 3, 3과 4 그리고 j 플러스 1까지니까 4와 5까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i가 1이면 j는 0부터 3까지 그래서 0과 1, 1과 2, 2와 3, 3과 4 이렇게 비교를 할 텐데 그러면 왜 제일 끝에 있는 숫자는 비교를 안 해도 되느냐 이러면 아까 첫 번째 그 설명했던 거가 뒤로 점점 큰 수를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시도에서 저희는 가장 큰 수를 가장 뒤로 보내놨어요. 그래서 걔네는 굳이 다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포문을 나오게 되면 이제 애들이 옳은 타순으로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포문으로 뽑아주면은 되겠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네, 그러면 옳은 타순으로 예쁘게 정리가 됐죠. 네, 약간 어려운 거라서 질문 혹시 있으면 받을게요. 데이터 J가 데이터 J 플러스 1보다 작으면 이거를 시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시면 다음 예제 넘어가 볼게요. 늦게라도 질문 올려주셔도 되니까 천천히 생각나는 질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그 그림 버블 소트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그림인데 네, 이게 첫 번째 시행의 그림이에요. 6과 2를 바꾸고 그리고 6과 8은 순서가 제대로 돼 있으니까 놔두고 8과 10도 돼 있으니까 놔두고 그리고 1과 10을 마지막에 바꾸는 그런 겁니다. 하나씩 뒤로 보내고 있죠. 그래서 버블이 이렇게 떠서 이동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버블 소트인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시행인데 다섯 번째 그 제일 끝에 있는 10은 고정으로 두고 하나씩 비교를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이거 마지막 예제인데요. 전치 행렬 출력하기입니다. 이게 전치 행렬이 뭐냐 하면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1, 7, 13, 19, 25 이 칸들을 이 축을 중심으로 2랑 6, 1과 11과 3, 16과 4, 21과 5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바꾸겠다 이런 겁니다. 이 실행 결과 보시면은 제 말 뜻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번 해볼 건데 55분까지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아까 거에 대해서도 질문 있으시면 이때까지 했는 것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5분인데 한번 풀이해 볼게요. 네, 코드 보면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배웠던 그 두 개짜리 행렬을 하나 선언을 해줄게요. 매트릭스 5 곱하기 5짜리로. 그리고 이 이중포문은 이해가 아마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트릭스에다가 25개의 변수를 입력하겠다는 겁니다. 25개, 네, 입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중포문이 아마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여기 사이즈 오브 매트릭스 0으로 나누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25개짜리 매트릭스를 선했죠? 진짜 얘의 사이즈는 25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인트형이라서 그 하나에 4씩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겠지만 일단 편하게 25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5개짜리를 사이즈를 그 한 줄의 크기 그러니까 5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러면 네, 5짜리 행렬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25를 5로 나눈 거를 이렇게 했죠. 즉 그냥 여기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i는 0 부터 5 까지 하겠다는 소리인데, 이게 혹시 나중에 이게 5 곱하기 5가 아니라 다른 거일 때도 쓸 수 있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이즈 오브를. 이렇게 하고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저희가 입력할 때는 여기를 ij로 입력을 했었죠. 그거를 ji로 바꿔주면 저희가 아까 의도했던 대로 그 0,0, 1,1, 2,2, 3,3, 4,4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애들은 대각선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내는 게 아마 이 문제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5개를 입력하고 나면 줄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폼은 바깥쪽에다가 이 줄바꿈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대각선으로 바뀐 전체결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을까요? 아, 착각하신 것 같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그 컨티뉴 넣는 거를 브레이크로 잘못하신 거인가요? 제가 생각나는 건 지금 컨티뉴밖에 생각이 안 나서 아까 그 부분을 컨티뉴라는 거를 한번 사용해 보면은, 여기 제가 if문으로 했잖아요. 저기 김석호 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여기를 continue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시행을 이번 시행만 건너뛰겠다인 거예요. 이번 조건만 건너뛰겠다. 그리고 석훈 님이 말씀하신 break는 전체 다 건너뛰겠다. 이 시행은 이 조건이 만족하면 전체 다 건너뛰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렇게 바꾸고 이거를 여기에 넣고 이걸 브레이크를 해버리면 이 전체 시행을 그냥 건너뛰겠다는 거니까 제대로 출력이 안 되는데, 여기 continue를 하면 이렇게 만약 이 조건에 성립하지 않는, 즉 j가 j+1보다 작은 제대로 돼 있는 애들은 이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 때문에 제대로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은 해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배열을 했습니다. C++에서 사실 이제 문제풀이에 있어서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게 될 형태예요. 우리가 단순히 값을 저장을 하는 게 숫자 2-3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막 여러 개를 동시에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그게 막 100 개, 200 개, 1000 개, 10,000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쓴 배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예제 해 보셔서 알겠지만 정렬이나, 그러니까 소팅, 정렬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 거를 아마 체험을 잘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한 파악을 좀 더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쪼끔 어렵기는 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연산이나 이렇게 출력하는 거나 if나 포문이 정말 이제부터 종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와 닿지 않는 내용,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 번에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지금 뭐 다들 어땠나요? 할 만하셨나요? 오늘 내용이? 한번 채팅으로 좀 알려 주시겠어요? 뭐
그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나머지 분들은 사실 지금 이게 잘 따라오셨는지 저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약간 궁금해요. 다들 오늘 좀 다 내용을 소화를 하셨는지, 오늘 뭐 오늘 사용했던 이 코드들이 다 이해가 되셨나요? 뭐지? 다들 살아 계신 건가요? 아닌가? 좀 어려웠지만 이해는 됐어요. 아 네. 음. 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컴퓨터 언어 실습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사실 이 단계를 충분히 거쳐 가셨을 거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컴퓨터 언어 실습에서도 1 시간 만에 끝나는 내용은 아니에요. 뭐 2-3 시간 이상 들여서 계속 이렇게 익숙해지는 부분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코드를 계속 다시 보고, 만약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 주시면 뭐 약간 뭐 "코드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제가 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고런 쪽은 질문 계속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배열 같은 경우가 그 수학에서 딱 그 집합이랑 똑같아요. 뭐 완전 뭐 집합의 무슨 합집합, 교집합 그런 내용보다도 일단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수학에서 집합이랑 똑같은데, 왜 우리 수학에서 집합 공부하다 보면 연습 문제 많이 풀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형태로 많이 만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들에서 쪼끔씩 계속 나오게 될 내용이니까 지금 당장 100%가 이해 안 된다고 또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이제 개념적으로는 '배열이 뭐다.'라는 거는 쪼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나중에 제일 많이 헷갈릴 게 뭐냐면 길이 5 짜리 배열인데 인덱스를 쓸 때 인덱스에다 5를 집어넣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정말 무의식적으로 생기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쪼끔 잘못됐다는 걸 이제 좀 본능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연습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제공해 드린 예제 말고도 이제 뭐 사실 뭐 다른 인터넷상에 좋은 예제들도 많고 뭐 책으로 보신다고 하면 뭐 그런 데서도 예제 있을 테니까 따라하면서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뭐 다들 잘 일단은 따라오셨다고 하니까 오늘은 그러면 이쯤에서 시필 스터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함수입니다. 사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는 이 배열과 함수라는 이 각각 내용이 C++ 언어를 정말 C++ 언어답게 쓸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파트를 이제 다 하고 나면 이번 학기 C++ 스터디 내용은 일단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만큼 이제 좀 네 뭐 복습이 필요하시다면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 스터디는 마무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방구석 하시목프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 C++ 스터디까지만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